아무리 고교학점제를 하고 미국 교육부에서 150조 원을 쏟아 부어도 학교에서 해주는 정서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학부모의 정서와 가치관에 의해서 미래 세대의 리더들이 결정되는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어쩌면 우리 채널의 많은 영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교육 흐름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해요. 속도와 스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길을 걸어갈 때 고개를 들고 시선을 멀리 두고 걸어야지 바로 발 앞에만 보고 걸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학교에서는 정말 사교적인데 집에서는 부모와 말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혹은 집에서는 밝고 사교적인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 혹은 시험 보면 너무 어려워서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아이들, 그리고 주변 친구나 또래 친구들을 자꾸 괴롭히거나 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을까봐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에서만 스트레스 정도와 불안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정서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그 가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시려나요? 세계 유명 석학들 또는 저명한 교육 전문가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표현과 용어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라는 유명한 말이죠. 사회적인 환경이나 인프라가 바뀌었어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격언을 요즘 시대에 적용해보면 지식 위주의 학습만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에 각광받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더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은 내 옆에 AI 태블릿 하나 정도 끼고 있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인 것이죠.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일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다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150조 원을 예산으로 투입해서 사회 정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은 비인지 능력과 사회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단순 사무직이나 정보 처리를 하던 그런 직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서 이미 점차 벗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은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기계가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은 정서를 읽어내서 사람과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등식이나 중등 저학년까지는 학습적인 압박을 너무 많이 줘서 아이의 정서가 어그러지는 것보다는 비인지 능력을 어린 시기에 충분히 학습과 같이 길러주는 것이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비인지 능력이 성장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학습 능력을 집중해야 하는 고등 시기가 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 많은 부분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모님들과 여행을 자주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아빠나 엄마와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꼭 같이 하시라고 강조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빠가 해외에 계시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조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반회장, 부회장, 그런 학급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강조가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전문가, 미래의 리더들은 중재 능력,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반회장이 되어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 돈을 주고도 못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회성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내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아마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사회성, 즉 비인지 능력을 다른 전문가들은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객관화, 즉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 두 번째,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미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튜브가 없었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수년 만에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몇 년 후가 되면 또 다른 미디어 매체가 각광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매체는 홀로그램입니다. 2차원 평면에서 보여주는 미디어 매체에서 유튜브를 당할 자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3차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음식점에서도 사람이 사람의 정으로 음식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점차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로봇팔이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최근에 빕스 가보신 분 계시나요? 쌀국수를 로봇팔이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그거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인지교육은 지식 기반 중심의 학습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AI나 기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듯 기계와 AI와 IT 테크놀로지들이 널리 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기계는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 해결 능력들과 역량을 위주로 교육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제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고교학점제를 하고 미국 교육부에서 150조 원을 쏟아 부어도 학교에서 해주는 정서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내 아이 금융교육은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학부모의 정서와 가치관에 의해서 미래 세대의 리더들이 결정되는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방향성도 알겠고 감도 잡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채널에서 그러한 디테일들을 하나씩 채워드릴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어머님이 하나의 행동을 바꾸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상위권으로 바뀌고 그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쟁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